안녕하세요. 상주의 진산농원입니다. 오늘의 얘기는 감입니다. 감. 오늘 저희가 경상북도 농민사관학교 과정에서 뜰번감 명품화 과정이 있습니다. 뜰번감이 아니라 상주 곶감 명품화 과정. 자꾸 상주 곶감이 입에 배가지고 예, 곶감 명품화 과정 교육 과정에서 이제 오늘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을 하는데 견학하는 내용을 이제 영상으로 올려서 같이 우리 공유하고자 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의 견학 장소는 역시 지역은 상주 외남입니다. 외남. 곶감으로 유명한 외남의 한국 뜰번감 협회 회장님, 한국 뜰번감 협회 회장님인 장창수 회장님 댁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주 새로운 농법, 선진 농법으로 뜰번감 감농사를 아주 잘하고 계시고 아주 다른 농가의 모범이 되는 그런 농가입니다. 오늘 그 농가에서 하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구경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 영상이 좀 길어서 좀 나눠서 올릴 계획이니까 1편, 2편, 3편 그렇게 3편, 세 가지 3편으로 나눠서 이렇게 올려 드릴게요. 그래 시간 나시는 대로 보시면서 좀 참고를 하시면 아마 감농사에 좀 도움이 될까 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 일기 회장님도 역임하셨고 한국 뜰번감 생산자 협회 또 회장님으로 또 역할도 하시고 감농사를 전업으로 하시는 우리 장창수 회장님 모시고 이 감밭에서 또 실제로 직접 감나무 관리 이런 비법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도 듣고 또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 질문사항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오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창수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사관학교 상기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입학식 할 때 시간이 됐다면 가서 참 만나보고 싶었던 그런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농사를 하게 되는 동기는 원래는 사과농사를 한 30년간 짓고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을 키우기 위해서 사과농사는 참 그렇게 하는 거라 그렇게 늘 해오면서 기왕이면은 내가 좀 하고 싶은 어떤 품목이 뭘까? 또 이때면은 나이 먹어서 조금 그래도 수월한 게 품종이 뭘까? 이제 이 감을 선택했습니다. 선택을 하고 보니까는 어느 한 부분들은 맞는 부분도 있고 어느 한 부분들은 잘 몰랐던 부분도 있고 지금은 이제 세일하지 않는 거. 저는 이 사과농사를 짓고 할 때는 그때 이제 외성사과라는 얘기를 20살 때 처음으로 들었어요. 듣고 그걸 하면서 우리 면에는 홍어 국광에 두 농가가 하고 있어서 그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골짜기에다가 개간을 해서 뭐 이렇게 외성사과를 심는다니까는 옛날 어른들은 아주 좋은 땅에 거기에 사과를 하는 것이지 골짜기에 거기서 뭐 사과가 되느냐 그리고 핀잔을 놓겠습니다. 특히 이런 산골짜기 이런 데는 우리 보면은 야생 조수피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 감은 유일하게 그래도 뭐 까치 피해라든가 멧돼지 피해 이런 것들은 다른 과수가 걷잖아서 그런 피해를 거의 뭐 걱정 안 해도 될 정도예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복받은 게 선택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제가 농사를 지금까지 뭐 20살부터 지금까지 그건 뭐 한 40년간 이렇게 농사를 지어봤지만 자연 속에 이루어지는 농업은 그저 뭐 열심히 하는 거라고 하고 이
자연 전체가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이해가 되고 제 눈에 보이는 거는 겨울에 안 됐어요. 지금 제 나이가 67세입니다만은 한 50대 후반쯤 돼서 그런 자연 생태계 이런 것들이 제 눈에 보이고 와닿더라고요. 그런 게 그거를 평생 농업을 하면서도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터득을 못하고 고인되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느낀 부분들을 우리 농업하시는 주위에나 모두 이렇게 저는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제 보람이다 라고 늘 생각을 하고, 감 관련 단체에 되는 어떤 단체들은 지금도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생산자 협의회장도 하고 우리 수출 협력 나는 전문위원으로도 하고 또 임업진흥원의 그 멘토로도 비치고 해서 그쪽에 또 활동을 하고 우리 감 연구회 또 회장도 하고 여러 가지 감 관련된 어떤 일은 저한테 맡겨주면 저는 잘하든 못하든 다 수용을 합니다. 하면서 거기에서 저 배우기도 하고 또 많은 여러분들 같은 좋은 유대감도, 사람 산다는 게 뭡니까? 내가 이 지역에서 농업인들한테 내가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그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일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얼마 전에도 뭐 영주에 그 기농 아저씨가 사진 작가분인데 그분이 고향에 오셔서 감농사를 하다 보니까 그쪽 영주에 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상주 쪽에 감이 많다 보니까 상주 기술센터 의뢰에 저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분 전화를 받아서 대화를 통화를 해보니까는 그분은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데 이 대화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영주 찾아갔어요. 찾아가 이 현장을 보고 또 이야기를 하고 지금 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 자신은 굉장히 보람이고, 누구는 뭐 오지랖이 넓다고 이렇게 하는데 오지랖이 넓은 게 아니고 저 자신은 그게 굉장히 그게 행복하고 때로는 성취감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애국자. 그게 아니고 아주 살짝 농업인은 타워가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 네, 그래서 이제 이 감으로 농사를 지내다 보니까는 이 토양 관리에 우리가 자연 속에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땅의 중요성이, 토양이라는 거는 우리 위에 어른들도 평생을 농업을 하셔도 땅이 좋다 하면 나쁘다, 죽은 땅이다 사는 땅이다, 이제 이 표현은 곡식이 잘 되면은 사는 땅이라고, 잘 안 되면 죽은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토양 관리인데 우리 토양 관리가 여러분들 눈에 우리가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그 중요한 게 이제 미생물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생물 관리인데 우리가 유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주면은 이게 바로 작물이 흡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생물이 여기 가서 단백질 전환을 시켜서 흡수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우리 인체에 비교해도 위에 건강한 사람, 위장이 건강한 사람은 고기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힘이 되고 에너지도 나고 살도 찌고 이런데 위장에 약하고 미생물이 안 좋은 사람들은 다 설사 만나고 곤욕스럽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미생물이라 하는 거를 저는 토양 관리는 미생물 관리.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 여기다가 큰 웅덩이를 이렇게 파고 포크니를 파고 비닐을 쭉 깔아가지고 토착 미생물을 산의 주위에서 채취에다가 여기다 배양을 시켰어요. 그 배양시키는 우리가 기술센터 이런 데 가면 그런 병에다가 조금씩 주는데 뭐 그거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미생물이라는 거는 그 지역 자연 환경에 가장 튼튼하게 잘 살아남은 미생물. 이게 살고 우수 미생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 지역에서 미생물이 그 수만 종이 되는 걸 채취해야지 가장 저는 강력한 그 미생물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골짜기나 이런 데 낙엽을 제키면은 지금도 가보면 고하게 곰팡이 앞에 있어요. 양파자루 넣어가지고 물을 거득 받아 여기에 담가놓고 생초를, 풀을 또 큰 망태 담아 물에 담가놓고 한 3일 정도만 배양시키면은 물이 파랗게 미생물이 배양이 돼요. 그러면 점적 감소로 완벽하게 돼요. 뭐 2년을 보내고는 이제 그걸 끝났어요. 충분하게 미생물 관리. 그 다음에 이제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초생제를 하는 겁니다. 제초제를 안 쳐요. 그러면 제초제를 싹 치고 나면은 풀이 싹 없어지면 굉장히 홀가분하고 기분이 좋다 이러는데 그 미생물이 살아가는 환경을 파괴하는 그 기분이 좋다가 정말 무시한 겁니다. 풀의 역할이라는 게 미생물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지소지나 화학비나 이런 것들을 먹어가지고 유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 또 뭐 우리가 해충이라는 게 전에는
살균제나 살충제나 이렇게 농약을 치면은 충제를 치면은 생명체를 다 죽이는데 요즘은 안 죽습니다. 그 물에도 약물에 담가도 안 죽어요. 번식을 못하고 한다든가 소화를 못 시키고 한다든가 이런 정도지. 그러면은 일부 해충은 이 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존하자는 얘기예요. 다 죽인다라는 생각으로 산천에 것도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밑에 살아가고 위에 나무 올라가지 말고 밑에 축생기업을 주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병해충 관리에도 축생재배가 이점을 준다라는 거. 절대 제초제는 저희는 이제 여기 그냥 호수가 있어요.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뭐 제초제를 메고 좀 호수 뭐 요때 관리 한 두 번 정도 1년에 말통에다 지고 이렇게 칩니다. 그 외에는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초제 같은 건 절대 사용하지 말고 축생재배. 풀은 풀로 잡초가 아니다. 풀은 풀로 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많다라는 걸 농업인들한테 그런 걸 꼭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싹 말라 죽이면 토양에 미생물을 싹 말라 죽이는 거 환경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그런 것들이 작물이나 그런 것들이 환경이 파괴되기 때문에 건전한 영양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양 관리 그렇게 하시고 작물 수영은 이제 저들 우리 우대 어른들은 나무 이제 주위에 가보면은 나무 심어 안 하고 생긴 대로 이렇게 또 보풀어 나무 같이 그거 있고 이렇게 전부 그래가지고 수고만 높으지 중간에는 감이 없고 가해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보면은 그 감나무는 연장을 되면 나무가 고사한다, 새가 둥지를 쳐야 한다, 또 해거리를 한다. 세 가지는 감의 필수적인 그런 악재를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세 가지가 왜 그럴까? 그 나름대로 답을 찾아보니까는 그 답이 쉽게 나와요. 그래도 책자 이런 데 나온 게 없더라고요. 저 경험으로 그런 것들을 해보니까 수고를 낮추고 예전에는 우리가 이 농자재, 독포제나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없으니까 상치를 두면 거기에 탄저병이나 줄기 마름이 끈들이 침입을 해서 나무가 죽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독포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치료가 되니까 수고를 낮춰도 문제고, 수고를 낮추니까는 감나무가 이렇게 겨울을 지나고 나면 이 속가지가 햇빛을 안 본 데는 다 말라 죽습니다. 말라 죽으니까 가해만 죽겠으니까 새가 둥지를 털 공간이 없어요.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 배임이 많이 되니까 새가 둥지를 너무 많이 털어요. 새가 거기 보통 보면 새끼를 알을 7, 8개씩 낳잖아요. 크도록 해충들 저거 먹이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을 새가 다 해주잖아요. 그런 자연 친화적인 놈. 그래서 이제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또 해거리도 그래요. 한해는 이 수고를 사회 관리를 적당하게 하니까는 해거리 안 합니다. 근데 한 수고가 높아가지고 소를 못 그냥 내두면 한해 많이 달리니까 저장 양분이 부족하고 거의 되면은 영양이 부족해서 해거리를 하거든요. 그래 한 해 달리고 한 해 안 달리고 이게 연례 늘 반복이 됐는데 비배 관리라든가 전정을 하고 하면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세 가지 다 이제 시대에 그 반대쪽 시대가 지내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맞는 이야기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수고 낮추기도 했는데 이 수고 낮추기는 관리가 우리가 높고 아닌가는 상주에도 보면은 1년에 감 따고 하는데 주로 보면은 일식시장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와서 감을 따는데 그분들은 뭐 이런 나무에 매일같이 올라가고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무에 올려보내니까는 실수레가 떨어져가지고 죽고 다치고 뭐 1년에 몇씩 죽는다 소리가 늘 나왔어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것도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수고를 과감하게 낮추니까는 위에 한짝 달릴 걸 비워내면 밑에 두 짝, 세 짝이 달립니다. 속에. 그래, 이물을 왜 그래 높아가지고 관리도 이렇게 만들고 관리도 안 되고 모든 것들이 어려우니까 수고를 과감하게 낮춰가지고 결과지를 앓는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감나무도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해야지 안 하면은 이제 어릴 때부터 보면은 큰 나무를 하기는 이제 균형이 이미 하면 정해지기 어려운데 저런 작은 나무들은 이제 1단지, 2단지, 3단지를 나무를 심어놓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크면은 치대로 나와 크면 나중에 그 가지 방향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손 나올 때 1단지, 2단지, 3단지를 딱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이제 그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밑에 1단지는 그 동쪽이나 남쪽 쪽으로 보고, 그러면 3단지는 서쪽이나 북쪽 쪽으로 보면, 이제 2단지는 양쪽 어느 쪽이든지 이렇게 하면 가장 그 햇빛을 많이 받는 효율적인 그런 나무 수정이 된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가끔 보면 저 앞에 저 나무가 두 가지 열에 벌어져 있잖아요. 이제 저런 식으로 해서 쫙 피면은 제식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다 겹쳐가지고. 그래서 단을 3단으로 잡아가야 하면은 방향이 있으니까 굉장히 공간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높이를 넣으니까. 그래서 우리 뚱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3단으로 그걸 잡으면 가장 그 공간 확보라든가 수량을 넓혀서 관리하기도 좋고, 그런 좋은 저는 유행이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전정은 이제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농약 방제 문제가 보통 보면은 기후 변화가 자꾸 빨리 오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 상주 원예조합 같은 데도 그 전문 기사가 우리 감 농가들한테다가 수시로 문자를 보내는데 5월 달에 그 농약 방제는 낭비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원예조합장님한테 찾아갔어요. 원예조합에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느냐. 지금 기후 변화로 5월달 온도가 뭐 25도, 30도까지 올라가는데, 그 10년, 20년 전에 안 그랬잖아요. 그때 생각하고, 이거 낭비라고 무슨 말씀이냐. 이거는 맨날, 아이고, 그러냐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 이러는데, 올해도 본 게 뭐 자꾸 그런 걸 보내더라고요, 5월달에. 그래서 참, 그런 게 상당히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병이라는 거는 그 조기에 적절하게 미리 예방을 하면 되는데, 이미 감염이 되고 하면은, 그 치료해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개화 직전약 5월 15일 전후로 해서 필히 개화가 보통 뭐 5월 그 20일 그 뭐 전후 뭐 여러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15일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개화 직전약을 꼭 방지하시고, 둥근무리병이 보통 보면은 이제 6월달 온도 뭐 25도, 28도 그때 이제 6월달에 그 습도하고 뭐 이게 딱 맞아가지고 가장 연중 그 둥근무리병 방제 비율이 5월달에 뭐 한 20%, 6월달에 한 80%가 그렇게 비율적으로 나눠본다는 그렇게 감염이 된대요. 그러면 6월달에는 6월 10일, 6월 20일, 6월 30일 열흘마구씩 나눠가지고 보면 3번 딱 방제를 하면 둥근무리병은 완벽하게 방제가 됩니다. 거기는 뭐 탄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동시에 방제가 되는 그런 그 이제 농약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 하면은 완벽하게 방제가 되고, 이제 그걸 소홀하게 했는 농가들은 9월 중 하순에 감 잎 한꺼번에 우르르 장마 끝나고 나서 좀 서늘해지려고 하면은 다 떨어집니다. 그때는 암만 약초도 안 됩니다. 잠복기로 3개월, 4개월 근처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필히 그저 5월 중초에 5월 15일에 개화 직전냐, 또 6월 달에 6월 10일, 20일, 30일 전으로 뭐 하루 이틀씩 앞뒤로 가는 게 괜찮아요. 그래 방지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20일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이렇게 방지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쭉 뽑아봐도 1년 방지 횟수가 쉽게 용합제를 넣으면 한 9회 뭐 10회 가까이 돼요. 그런데 뭐 보통 뭐 감약은 5번, 6번 쳤다 하는 사람들도 자꾸 잎이 떨어지고 피해가 나오거든요. 예전에는 한두 번만 쳐도 되는데 이제는 기후 변화라든가 농약의 그 어떤 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옛날하고는 달라요. 근데 탄감 쪽에 가면은 17번 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9번, 10번 치는 거는 이거는 부끄러워서 이 얘기도 못 해요. 17번 친대요. 그렇게 그저 농구 먹으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 감도 그 어떤 과수처럼 다른 사과배처럼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면은 그의 노동력은 뭐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요. 뭐 얼마나 큰 겁니까? 사과밭 저들 하고 때는 꽃 피고 뭐 이거 할 때는 맨날 그 노벌 해가지고 여러 수십 명씩 했는데 요즘 강 깎을 때 아니면은 저 노벌 안 해요. 저 혼자 뭐 해도 바깥에 놀아다니면 뭐 이래 시간을 낼 수가 있고요. 노동력이 아주 적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은 병해충 방제는 되고, 이제
그래서 이게 기후 변화의 요 아까 이제 박피 문제 이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농업인들은 자연 속에서 감농사와 마찬가지 자연 속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상예보, 일기예보 뭐 이런데 방송에 가끔 들어보잖아요. 지난 겨울 가뭄은 뭐 60년 만에 처음 가뭄이라 했나요? 뭐 그런 게 뉴스에 한번 딱 나오더라고요. 아하, 60년 만에 가뭄이 왔으면 우리 감나무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여러분들 그 뭐 어떤 그 생각하시고 뭐 이렇게 해본 거 있어요? 저는 그거를 듣고 60년 만에 가뭄이 와서 이 감나무에 어떤 영향을 줬을 것인가라는 염두에 두고 이 가뭄이 왔으면 틀림없이 수분 부족으로 이 나무가 어딘가 모르게 생명의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고 봄에 신초가 나오는데 뭔가는 영양이 결핍 부족 현상이 올 것이다. 해가지고 원래는 그 미량 요소 뭐라 해야 되지? 나르겐? 아니, 나르겐은 영양이 문제고. 생각이 안 난다. 그랑테르? 우리 농협이나 다른 가수들은 그걸 사용도 하고 있어요. 하면은 나중에 내 생각이 나면 좀 맞아. 네. 그런 것들을 갖다 뿌려도 없고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되는데 만약에 6월 7월 넘어서 그런 것들을 흡수를 하게 되면은 과일이 그 착색이 잘 안 되고 풀이고 잘 안 익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봄에 일찍 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대처를 했고.